안녕하세요. 재활에 미친 남자 재미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근육이 수축하는 유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영상을 켰어요.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근육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액틴 섬유와 미오신 섬유가 짧아지면서 수축하면서 힘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수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구심성, 하나는 등척성, 그리고 편심성 수축이 있습니다. 구심성, 등척성, 편심성 수축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어떤 차이가 있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재활을 할 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구심성 수축이에요. 구심성 수축입니다. 구심,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팔꿈치를 이렇게 구부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팔꿈치를 축으로 보세요. 그러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팔꿈치로 당겨온다, 이 중심점으로 모인다 해서 구심성 수축이 되는 거고요. 등척성 수축은 움직임이 없는 수축을 등척성 수축이라고 말해요. 만약에 10kg의 무게를 들 수 있는 사람이요, 팔로 이두근으로. 근데 내 이두근이 한 요쯤이 왔는데 이쯤에 오게 되면은 이두근이 최대로 낼 수 있는 힘의 양이 좀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쯤에서 멈췄어. 여기까지 와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안 떨어지려고 이렇게 버티는 거 있죠. 이걸 바로 등척성 수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힘은 주고 있지만 움직임은 없는 상태, 이걸 등척성 수축이라고 하고요. 등척성 수축은 언제 많이 사용을 하냐면 골절이 됐다거나 아니면 관절을 움직이면 안 되는 상황일 때 있죠. 그럴 때 등척성 수축을 이용을 해서 많이 재활을 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 편심성 수축이에요. 편심성 수축이라는 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10kg를 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11kg짜리를 든 거예요. 컬을 11kg를 해서 자 이제 어시스트로 해서 11kg를 들어 올렸습니다. 근데 이때 당연히 못 버티겠죠. 나는 10kg가 끝이니. 그렇지만 바로 팍 떨어지는 게 아니라 버티면서 이걸 편심성 수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심성 수축은 이렇게 근육이 진짜 힘을 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 이두근 운동이야 하면 이두근 운동, 자 어깨 운동이야 하면 자 이렇게, 이게 끝 자세, 시작 자세, 끝 자세 할 때 요렇게 올리는 작용을 하는 거, 요런 거를 구심성 수축이라고 하는 거고, 편심성 수축이라는 거는 버티면서 내리는 거, 버티면서 내리는 거, 이런 걸 편심성 수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도대체 왜 구분을 해놓은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큰 차이가 있는데 둘 중에 편심성 수축이 더 강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구심성 수축은 근육의 필라멘트, 근섬유만 사용을 해서 수축을 하는 게 구심성 수축이고요. 편심성 수축 같은 경우에는 이 근육을 이루고 있는, 근육을 덮고 있는 근막들 있잖아요. 그 근막들이 늘어나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막의 장력, 근막들이 수동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 힘, 이걸 수동장력이라고 하거든요. 이 수동장력의 힘까지 합쳐지기 때문에 편심성 수축이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재활에서는 편심성 수축을 참 많이 강조를 해요. 저희는 웨이트를 치는 게 아니라 재활을 시키는 입장이잖아요. 재활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걸어 다니는데 중량을 치세요? 물론 우리 몸이 중량이긴 하죠. 그리고 우리 몸이 다치는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만약에 떨어진 물건이 있어서 그 물건을 주우려고 몸을 숙이는 동작을 한다고 보죠. 그때 근육들이 구심성으로 작용하는 근육이 있나요? 우리 몸에 대둔근과 척추 기립근이 편심성으로 수축을 해서, 그러니까 늘어나면서 힙힌지처럼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극단적으로 힙힌지로 보여드린 거긴 하지만, 이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몸이 편심성으로 작용을 해서 물건을 짚는 기능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지, 이걸 어떤 힘을 이용을 해서 팡팡 치거나 들어올리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이 물건을 들어올리는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일상생활에서는 편심성 수축이 훨씬 더 강조가 많이 됩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어떤 근육은 너무 잘 뭉치고 강해져 있어서 문제가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웨이트든 필라테스는 킥복싱이든 아니면 이종격투기든 어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데 그런 일이 있다, 그런 증상이 보인다, 당신은 어디를 많이 써서 어느 근육은 강하고 어느 근육은 약하시네요, 어느 근육은 너무 많이 써서 뭉쳐있고 힘이 세니까 풀어주셔야 되고 어느 근육은 강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도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내가
어깨가 이렇게 됐어요. 아, 그러면 승모근이 어마무시하게 단단하겠네? 아닙니다. 승모근은 늘어져 있는 것 뿐이에요. 그냥 허리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옆에 있는 요방형근이 짧아져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요방형근이 짧아져 있으니까 요방형근의 힘이 이분은 엄청나게 강하겠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요방형근은 힘이 없는데 그냥 짧아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방형근도 결국은 강화 운동을 하는 게 좋다는 거고, 편심성 수축을 통해서 얘들의 탄성을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 우리가 기능적으로 훨씬 더 바람직한 방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구심성 수축, 등척성 수축, 그리고 편심성 수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구심성 수축은 일반적으로 하는 수축이니까 중요하죠.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중요해요. 그리고 등척성 수축도 우리가 몸을 다쳤을 때, 관절을 움직이면 안 될 때 필요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는 가장 이 셋 중에 가장 근력이 강한 건 등척성 수축입니다. 물론 특정 각도에서만 그런 거겠지만요. 그리고 재활하는 저한테 가장 중요한 수축은 이 편심성 수축이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엔 편심성 수축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균형 운동과 편심성 수축, 그리고 구심성 수축은 뭐 프로텍션 하는 정도? 요런 정도에서만 멈춰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근육이 수축할 수 있는 3가지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다른 영상들도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재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